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죠? 네. H.O.T가 뭐죠? 전설의 전설의 어록 아닙니까? 아. 예,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초 만점자 오승은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230문항. 그러니까 문제가 230개에서 400점 만점이었어요. 그 당시요. 해서 모든 영역에서 한 문제도 소위 말해서 틀리지 않은 거죠. 230문제를 다 맞추신 거예요. 이게 만점을 예상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아, 사실 가채점이라고 그 네. 자기가 푼 문제의 답을 적어온 다음에 이제 셀프로 채점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에서 가채점하고 다 맞았겠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다 맞았구나. 이제 가채점 했을 때? 아, 그냥 그렇구나. 만점이면 네. 대박. 어머 뭐야 하나도 안 틀렸어. 이런 리액션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 뿌듯했지. 아 그냥 네. 아니 그 저기 지금 나오신 가족분이 오빠신 거죠? 예, 오빠입니다. 아 오빠신 그 저기 승은 씨가 그러니까 동생이시긴 하지만 집안에서도 이제 만점이라는 걸 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가채점 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 수능 본 날 이제 딱 오잖아요, 집에. 네. 와가지고 잘 본 건 알고 있었어요. 네.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딱 열어주면서 승은아 잘 봤니? 그랬더니 다 맞은 것 같은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삑 그랬는데 아 진짜 오빠 다 맞더라고요. 입장에서 아무리 평소에 공부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네. 와 문 열자마자 다 맞은 것 같은데 아 대박이다 정말 진짜. 올 수능 시험에서 대학 입시 사상 처음으로 만점이 나왔습니다. 최혁재 기자. 400이라고 써있네. 인터뷰 하셨네. 예비고사가 도입돼 코트 입으셨었네요, 저 당시에? 가 시작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 집이죠 지금? 네, 만점의 집이에요. 주인공은 거실이에요. 한성과학고 3학년 오승은 양입니다. 야. 고향은 수능 시험 340문항을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모두 맞춰 저 오빠 400점 아니야?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 오빠 아니야? 아, 여보세요? 어깨 동무 왜 하신 거예요?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이다. 아이, 어깨 동무 왜 하셨어? 학창 시절 내내 1등을 해왔던 오승은 양은 이미 고등학교 수석 졸업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평소 수학에는 자신이 있었던 오양은 개별 또는 그룹 과에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코트 입고 지금 공부하시네요 책상에서? 집에 오자마자였어요. 옷도 못 벗었어요. 저는 항상 공부를 아예 어떤 방법으로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핑계를 대서 뭐 상황에 핑계를 대든지 뭐 머리가 안 된다 그러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런 얘기를 했어, 어머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단히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평소에 늘 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매사에 성실한 야, 마음이 얼마나 배우는데 좋으셨겠어요. 그게 학업에도 네, 이거 뭐 성실하게 진짜. 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공부에도 뭐 약간 DNA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죠. 잘하셨어요. 이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와 이게 네. 보니까 우리 오 교수님의 아버님께서 행정고시 8회 수석이에요. 와. 당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 계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사회 선생님, 오빠는 성균관대 1학년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그 당시에 공부는 역시 유전이다, 공부는 재능이다 하는 이게 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그래. 이 아버님이 또 이게 행정고시 수석을. 8회 수석이에요? 근데 공부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의미에서 좀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나 되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셨던 거가 그게 좀 지금까지 어때요?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 환경 그렇죠. 맞아요. 예.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예. 네.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 야. 제가 예. 어록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걸 그대로 말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그 맥락이요. 예. 모르는 문제가 있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예. 뭐 헷갈린 게 있냐, 찍은 게 있냐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그래서 전체 중에서 한 문제 빼고는 정답인 게 확신이 있었고 한 문제도 약간 긴가민가 했지만 이 답이 답인 거라고 또 확신이 와서 그러니까- 풀었다. 그러니까 안 찍었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모르는 게 없었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 문제 중에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약간 이걸까 아닐까 한 게 딱 한 문제였었어요. 네.
근데 그 답을 어쨌든 쓰셨을 예,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그 느낌으로 그 답을 쓰셨어요? 시험 잘 보는 요령을 묻는 모든 분들에 대한 대답인데요. 네. 출제자들이 답이 하나밖에 없게 그것도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답이 하나밖에 없게 출제를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은 이게 정리가 돼요. 글쎄요, 이게 글쎄요, 뭐 말씀하시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요거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H.O.T가 뭐죠? 예, 요 얘기가 네? 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좀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요, 교수님. 예. 네. 아, H.O.T가 뭐저런 말은 진짜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알려졌을까요?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요? 진짜 그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터뷰 영상에도 그게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결단코 H.O.T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맥락에 아마 와전된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H.O.T 좋아하시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거기에서 제가 막 H.O.T가 대단하신 분인 거 알고 있고 뭐 노르웨이 가면 친구들이 부른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잘은 모른다. 그래서 5분인 거 알지만 5분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정도의 그냥 되게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혼난 것 같아요. 이걸 간단하게 쓰려다 보니까 H.O.T 가 잘은 모른다. 그러니까 H.O.T 모른다. 이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H.O.T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타이틀화해서 쓰신 거죠. 네. H.O.T가 뭐죠? 이렇게. 네, 그런 걸 실례가 알고 되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멤버분들 이름을 다 아시는 거죠? 문희준 씨, 어. 강타 씨, 예. 토니안 씨, 예. 두 분 더 있죠. 그렇죠. 두 분 더 있죠. 죄송합니다. 두 분 더 있죠. 장무혁 씨. 그렇죠. 그리고 이재원 씨. 이재원 씨, 그렇죠, 예, 그렇죠. 이재원 씨. 그러니까 그 당시도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H.O.T가 뭐죠로 이렇게 와전이 나가다 보니까 와전이 됐네요. 아니 사실은 오승훈 씨의 수능 만점 비법 이게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교수님께 여쭤본다면 공부가 재밌으면 제일 좋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탈락.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가 좋지 않은데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부를 뭔가 적대시하지 않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낸 문제가 아니고 나를 틀리게 할 작정으로 꼬지 않았다는 거를 좀 알았거든요. 어머니께서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 입장을 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거나 시험 과제가 나와도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적대감이 없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게 제일 좋고 예. 그게 안 된다면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진 말아라. 네. 미워하진 말아라. 제가 잠이 진짜 많아가지고요. 잠을 줄이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졸더라도 교실에 가서 잔다. 네, 그래서 그 잠결에라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 캐치업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에 마음이 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다녔어요. 잠을 자더라도 공부에 계속 마음이 가 있는 상태로. 네, 그래서 농담으로 수면학습이라고. 수면학습이요? 네, 농담으로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수면학습은 뭐지?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놓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항상 공부에 그 마음을 두고 학교를 다녔어요. 아니 그 본인만의 막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분명히 저도 교과서에서 봤어요. 네. 안 읽은 게 아니에요. 저는 네. 밑줄 쳐가면서 동그라미도 치고 숙지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만의 어떤 암기 방법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런 교과서를 좀 읽는 방법이 있다거나 네.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으실까. 있었어요. 예. 교과서 읽을 때 뭔가 인류사 뭐 한 5천 년 동안에 있던 일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알려주려고 되게 애를 써가지고 정말 요만한 두께 정리해가지고서는 준비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뭐 윤리면은 인류의 사상사, 뭐 과학이면은 과학의 발전 이런
그런 인류 지식을 접하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막 시험이나 숙제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한 거가 좀 더 모티베이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좋아하시니까 이거를 좋아하시니까 이 책을 쓰신 분들의 노고와 이것을 이 수많은 역사를 이 책 한 권에 담아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걸 한번 내가 읽어볼까? 막 이런 나도 모르는 그 자꾸 말씀하신 대로 이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죠. 네, 사실 되게 흥미를 많이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집에서 혹시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거의 없어요. 아니 이게 이제 뭐 말 그대로 대한민국 천재들이 모인다는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물리를 전공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물리가 고등학교 때 뭐 그때 친구가 저는 사실 되게 아무 생각을 없었거든요. 네.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장문의 편지로 야, 너 같은 공부 잘하는 애가 인류 지식의 최전선에서 순수학문을 해야지라는 이만한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진짜요? 그거를 보고선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물리과에 이제 그 고견수천에서 어디로 지원할래 했을 때 물리과를 넣었습니다. 그 친구분이 왜 갑자기 그런 장문의 편지를 썼을까요? 글쎄요. 어... 예. 주중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왜 부모님이랑 상의를 한 번도 안 하고 결정했냐고. 만약에 상의를 했으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했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보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 그런 중요한 일은 부모님과 상의를 했어야 되는구나. 워낙 독립적으로 키우셔가지고 잔소리 안 하시고. 예. 대학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막상 이제 물리를 이제 전공을 하셨는데. 예, 사실 대학교를 갈 때 아, 물리 전공을 택하면서 아, 젊었을 때 한번 물리 해봐야지 언제 해보겠냐. 좀 흥미를 갖고서 갔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있을 때에 뭔가 재미를 맛을 보자 해서 정말 방학에는 물리 캠프 가고 친구들이랑 물리 스터디하고 정말 공부 좋아하면서 보냈어요. 아니 이게 저 7학기인 3년 6개월 만에 우리 오 교수님이 이제 그 조기 졸업을 하고 MIT. 이야, 뭐 대단하시네. 유학을 떠납니다. 진짜 이게 유학 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아, 되게 성장하는 기회였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만 쭉 있었으면은 약간 좀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요. 좀 더 이제 큰 세계를 보고 더 뛰어난 사람들도 보고 더 넓은 세상을 보니까 정말 많이 성장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유학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공부와 연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상상력 뛰어난 연구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네, 이게 뭡니까? 공부와 연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건 뭐예요? 아, 그 MIT는 들어가자마자부터 수업을 거의 안 들어도 되고요. 네? 사실 석사 과정의 요건이 뭐 몇 과목 안 들어요. 뭐 한 1년, 2년 다니면은 다 수업은 다 패스할 수 있고요. 이제 처음부터 사실 연구에 몰입하기를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로테이션을 하죠. 이제 연구실 이렇게 로테이션 하다가 두 번째로 간 연구실에서 거기 포닥 선생님께서 지금 교수님이시죠. 그분께서 이러이러한 가설로 이런 연구를 하겠다 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생이 6개월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졸업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게 안 풀려서. 그 처음 신입생 때 갔던 교수님이 내주신 그 가설을 네. 그 연구하는데 7년이 네. 걸리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고 졸업을 했습니다. 좋은 훈련이었어요, 근데. 아니 혹시 뭐 교수님께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공부하는 게 좀 지겹거나 네. 뭐 그러진 않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하기 싫은 공부는 저도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만약에 제가 이 분야가 더 이상 할 게 없고 좀 식상한데 분야를 옮기고 싶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밌으신 거군요. 네, 재밌는 거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커리어에서도 이거를 하다가 아 뭔가 저게 더 재밌어 보여서 한 번 또 바꾼 적도 있고 계속 재미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생물 물리가 역사가 되게 오래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학문을 통해서 정말 인류의 특히 건강에 유익한 게 많이 개발됐어요. 뭐 엑스레이, MRI 이런 진단 기술 같은 것도 다 물리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물리학이든지 무슨 학문을 하면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지. 자연이라는 미지의 어떤 지식을 발굴하고 거기서 항상 새로운 가치 창조의 역할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자연의 그 신비 자체가 모티베이션이 돼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의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의대를 진로를 바꿔서 가는 걸 얘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되게 긴 공부길을 가는데 의대였었다면 와디프였었다면은 금방 이렇게 끝났을 텐데 정말 이렇게 하염없이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되는 길을 가는구나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어머님이 또 표현하시는 게 기가 막혀. 이게 그냥이 아니야. 이게 의대들은 큰 항아리 6개의 든물을 먹어 치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6년 공부하면 되는데 너는 지금 태평양에 들어가서 뭘 잡아야 할 줄도 모르면서 자맥질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뭔가 이게 그 진짜 딱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6개의 항아리에 든 물만 양이 많든 뭐하든 그렇죠. 네가 그걸 먹으면 되는데 태평양이라는 지금 가는 거는 너 어디 가서 뭘 찾을지도 모르는데 그 넓은 데 가서 광범위한 곳에서 너 혼자 그냥 후렴치고 어퍼어퍼 하면서 너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겠니? 네. 근데 여기서 행시 8의 수석 아버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십니다. 그러세요? 항아리 물 퍼먹는 것보다 자맥질이 재미는 훨씬 더 있다. 떠나거나구나. 그렇죠. 그 담긴 항아리의 물 그거 재미없다. 예? 뭘 할지 몰라도 나가서 태평양에서 자맥질하는 게 힘들어도 훨씬 재밌다. 부모님이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부모님께서 뭐 잔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믿어주시고 또 오빠가 저 대신 효도를 다 해주고 계시고 새언니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가족들의 공이 되게 커요. 지금까지 있는 거가. 보통 다 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오셔서 하시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저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알아서 잘하니까 공부하란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맞죠? 알아서 네. 이렇게 또 잘 하시면 참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참 여러 가지로 참 뿌듯하시고 좋으실 거예요.